기본적인 패턴. 형님들이 잘 알고 있는 패턴이라는 거는 뭐죠? 결국은 흐름이에요. 흐름. 누군가의 흐름, 캔들. 캔들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이죠. 점점 작아져. 공간을 지금 파악을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잘 써놓고 옆으로 갈 때마다 지금 글씨가 작아지는 마법 같은 거. 어찌됐든 패턴은 흐름이고, 흐름은 캔들이고, 캔들은 가격이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형님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패턴은 뭐냐? 패턴 여러 가지 흐름이 있죠.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죠. 흐름입니다. 가격의 흐름인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형님들이 잘 알고 있는 쌍바닥이 있고, 그죠? 그리고 역헤드앤 숄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쌍봉이 있어요. 그리고 헤드앤숄더가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패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수렴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단순히 박스건이 있고요. 옆으로 기는 이제 박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삼각 수렴이 있습니다. 삼각 수렴이 있고, 삼각 수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있고, 상승형 삼각 수렴 이렇게 있고, 요렇게 옆으로 기는 횡보, 박스 구간, 이런 패턴들이 많이 존재해요. 근데 형님들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건 다 알고 있지. 나는 거의 중급 수준이니까 이거는 거의 초급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형님들이 차트를 볼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놓치는 것도 놓치는 거지만 이 흐름 안에서 어떤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은지를 맞출 수는 없어요. 100% 찾아내는 게 기술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흐름, 쌍바닥이라는 경우는 뭐죠? 바닥이 올라간 거예요. 저점이 올라간 거, 그죠? 그러면 상승할 확률이 높은 패턴이고요. 그리고 역헤드앤숄더는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뒤에도 이렇게 저점이 또 있겠죠?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상승할 확률이 높은 패턴이고, 그죠? 요거 같은 거는 고점이 낮아지는 거죠. 저점도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높은 패턴. 이것도 고점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높은 패턴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사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패턴의 사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단어 좋아하시나요, 형님들? 천왕이라고 해야 되나? 사왕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빼놓을 수 없는 패턴이야. 꼭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다른 패턴들 있죠. 박스, 옆으로 기는 박스 흐름이 있고, 아니면은 요렇게 수렴이 있어요. 삼각 수렴. 요렇게 밑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삼각 수렴이 있고, 저점이 올라가는 삼각 수렴이 있어요. 근데 수렴 패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조건 5대5다. 어떤 패턴이든 한쪽으로 치우쳐서 깨지지 않으면 무조건 5대5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전 다릅니다. 전 그렇게 안 봐요. 전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조금 달라. 제가 생각할 때는 5대5는 아니야. 5대5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박스가 됐든 수렴이 됐든 간에 5대5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대5. 이건 한쪽 방향으로 튀기 전에까지 모른다. 이거는 뭘 안 봐서 그러냐? 뒤에를 안 봐서 그래요. 뒤에를 안 보면 5대5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뒤에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위에는 굳이 형님들한테 크게 얘기할 건 없어요. 그죠? 4대왕은 요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요건 이따가 한번 다시 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수렴이죠. 박스와 수렴이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왜 아닌가? 5대5는 아니다. 5대5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왜 얘기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선은 박스권을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다가 박스가 나왔어. 이렇게 올라가다가 박스가 나왔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보는 거야. 이것도 5대5고 이것도 5대5인가요? 5대5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없어. 그쵸? 우선은 추세 관점으로 보면, 이것도 추세 관점으로 본다면 5대5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하락할 확률이 더 높은 거고요, 이건 상승할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뒤에가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횡보는요 크게 매도세가 안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박스입니다. 그죠? 이거는 무슨 조정이야? 기간 조정이에요. 기간 조정에서 나오는 박스. 그래서 이걸 5대5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마 올라갈 확률이 6이고 떨어질 확률이 4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걸 5대5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추세는요 올라가다가 박스는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를 5대5니까 뚫으면 사고 뭐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게 아니야. 페이크 나오더라도 간다니까. 갈 확률이 높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5대5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떨어지면 내려간 만큼 또 내려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스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의 박스는요 확률적으로 5대5가 될 수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수렴에 대한 부분이겠죠. 수렴에 대한 부분, 이거는 당연히 형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요렇게 삼각수렴을 만들고 있어. 그죠?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거겠죠. 거래량이 당연히 줄 것이고, 왜냐면 싸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5대5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5대5라고 얘기할 수 있어. 뒤에 상황이 어떻든 간. 그죠? 뚫으면 대응해볼만 하는 거고, 뚫리면 이제 조심해야겠죠. 근데 이거를 과연 세력들이 모를까? 저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보고 나서 대응해도 늦진 않아요. 늦진 않아. 근데 이런 경우 있죠. 고점은 그대로인데 저점이 올라가는 경우 있어요. 이것도 5대5인가요? 이것도 뒤 상황마다 달라요. 얘가 추세를 잘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 저점을 올리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5대5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뒤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잘 올라가고 있는 애가 이렇게 수렴을 만들었어. 그죠? 고점을 터치하고 거기서 내려오게 되면 이 밑바닥까지 한 번 더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되면 뭐야? 요렇게 돼서 이런 흐름 만들고 올라가면 이건 다시 박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수렴이 나오는 거고 패턴이 끝난 거고. 그래서 이걸 또 5대5라고 얘기할 수 있냐? 애매해요. 이것도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게 맞아. 애초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자체는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받아주는 사람들이 강하니까 더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는 거, 매수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패턴이 나오는 거지. 매수세와 매도세가 똑같으면 아까 처음 얘기했던 이런 수렴이 나오겠죠. 반대도 똑같습니다. 고점이 낮아지는 이유는요 매도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특정 매물대는 깨지 않고 강하기 때문에 이런 고점이 낮아지는 삼각수렴이 나올 수 있어요. 뚫으면 좋겠죠, 그 방향으로. 근데 이것 또한 5대5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페이크는 나오더라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님들이 확률을 볼 때는 수렴 구간은요 웬만하면 뒤에 상황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뒤에 상황 무시하고 현재 패턴만 보고서는 쉽지가 않겠죠. 확률을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 확률 싸움이긴 한데, 어찌됐든 수급이 더 들어오는가, 수급이 이기는가, 매수가 이기는가, 매도가 이기는가를 형님들이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쌍바닥 같은 경우 혹은 역헤드 앤 숄더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많이 잡을 때, 혹은 바닥에서 변곡을 잡을 때 잡는 패턴이에요. 변곡점. 예를 들면 과거에 막 올라갔던 애가 갑자기 막 떨어지면서 바닥을 잡을 때, 변곡점을 잡을 때 쌍바닥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형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보세요, 이 자리. 이 자리 바닥이고, 그럼 여기가 쌍바닥이죠. 전고 뚫고 올라갔죠. 그쵸? 요걸 쌍바닥으로 본다면, 그러면 여기서 조정받고 내려와서 여기를 쌍바닥으로 본다면, 여기를 쌍바닥으로 본다면 전 저점이 깨졌으니까 올라가고 나서 전고점 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그쵸? 이거는 페이크가 될 수 있고, 여기 그러니까 결국 쌍바닥 잡는 자리마다 다르겠죠.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쌍바닥으로 본인이 기준을 잡는다면 또 달라지겠죠. 처음엔 여기 형님들 눈엔 여기가 쌍바닥으로 보이다가 어느 순간 여기가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가 보여 지금. 그 차트를 볼 때는요 잘 봐야 돼요. 쌍바닥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이 쌍바닥이 어떤 쌍바닥인지도 패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쌍바닥도 무조건 쌍바닥이 나왔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어찌됐든 변곡은 될 수 있죠. 변곡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역헤드앤숄더도 그렇고. 근데 이것도 추세 관점으로 봤을 때 또 다를 수 있어요 형님들. 추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뭔 얘기냐면 뒤에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이 나와서 기간 조정 말고 가격 조정이 나오잖아. 그러면 요런 자리에 쌍바닥은 믿을만 합니다 형님들. 믿을만 해요. 이거는 꿀팁이에요 형님들. 요럴 땐 믿을만 하다. 그리고 헤드앤숄더도 믿을만 하다. 이럴 때는 매수세 강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 만들고도 고점까지 원웨이로 가는 경우 진짜 많아요. 다시 조정받고 올라가는 경우. 여기서 한번 저항받고 받더라도. 그래서 뒤에가 진짜 중요합니다. 항상 어떤 패턴이든 간에 뒤에 흐름이 어떤가를 먼저 한번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만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고. 똑같아요. 헤드앤숄더도요 결국 추세가 많이 나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혹은 뭐 많이 떨어지고 나서 단기 쌍바닥 만들고 수급이 들어온 단기적인 이게 헤드앤숄더냐 아니면 큰 헤드앤숄더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나눠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대표적으로 큰 것만 봅시다. 예를 들어서 비트가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얘는 헤드앤숄더라고 보기보다는 쌍봉이죠. 쌍봉. 이렇게 쌍봉이에요. 제가 형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요거 올라갔다 깨졌을 때 진짜 이때는 형님들한테 위험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쌍봉이 나오니까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쌍봉이죠. 이때 당시에는 형님들이 쌍봉으로 안 보였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때 떨어질 때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트가 왜 이때 떨어질 때는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래서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고점이 낮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어떤 조심을 해야 되냐면 내가 여기가 정말 고점이 아니야. 그거를 난 정말 고점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도 매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잡더라도 얘가 다시 이 자리를 다시 살려주는 흐름을 만들지 않는 이상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왜? 고점일 확률이 높으니까. 쌍봉도 똑같아요. 쌍봉도 쌍봉으로 내려왔을 때는 웬만하면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정리하는 게. 근데 이게 작은 쌍봉이면 조금 더 버틸만 하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진짜 수급이 많이 들어온 쌍봉이야. 막 여기서 등락폭도 어마어마했어. 막 5배씩 올리고. 이렇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 안에서는. 그래서 패턴은 형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알겠어 그 패턴은. 근데 어디서 써먹어야 되느냐 어떤 흐름에서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먹히는 자리가 있고 안 먹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얘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쌍바닥 나오면 비트가 다시 돌려서 고점까지 가줄까요? 요 자리에 쌍바닥 지금 나와서 여기 고점 다시 얘가 뚫어준다면 요거 쌍바닥이라고 보고 다시 이렇게 뚫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 고점까지 원웨이로 갈까요? 쉽지 않겠죠. 잘 가야 어디야? 28,700 부근에서 머리 맞고 내려올 확률이 높아. 잘 가야 여기에요 지금. 얘가 원웨이로 이렇게 올라올 게 아니야. 여기 패턴이 있죠. 전고 뚫었는데 얼마 못 가고 싹 다 뺐어. 이걸 지금 페이크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기 쉽지 않아 보여요. 떨군 것도요. 가격 조정도 가격 조정이긴 한데 지금 뒤에 나온 상황에 대한 부분이 얘가 이걸 왜 떨궜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의도적으로 떨어뜨렸으면은 형님들 털어내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털었으면은 빨리 회복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본다 안 본다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바닥을 믿기는 애매하죠. 그리고 올라오더라도 뭐야? 저항자리가 많잖아요 뒤에. 예를 들어서 이게 없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잘 올라가고 있는 애가 지금 이렇게 떨궜어. 크게 저항자리가 없어요. 얘가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올라오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면 가능성은 있겠죠. 아 이거 털어내는구나 라는 가능성. 그래서 대응해볼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손절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올라와도 쉽지 않겠구나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것도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지금 이렇게 떨어졌잖아. 근데 여기 떨어진 지금 구간하고요, 천천히 떨어진 구간하고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은 또 달라요, 패턴 자체가.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떨어진 만큼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금요일날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왜 무당인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패턴도 나온다고 얘기하면서 형님들한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시황 분석에서. 근데 결국은 뭐야? 여기 내려온 만큼 그대로 내려왔어요. 왜 요만큼 공간을 놔두고 얘네가 여기서 비율 조정을 여기서 여기까지 맞춰놨을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에요. 무당이 기억 속에서는 이런 게 하나의 패턴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배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황 분석에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까지 형님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것 또한 패턴입니다. 단순히 형님들이 알고 있는 쌍바닥만 패턴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많은 패턴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패턴이. 찾아보면. 혹은 나오지도 않는 패턴들이 진짜 많습니다. 왜? 코인마다 패턴이 달라요. 코인마다 각각 알트마다도 패턴이 조금씩 다른 알트들도 있고 흐름이 다른 애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패턴은요, 형님들이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패턴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지도 않는 패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형님들이 조금 알고 간다라고 한다면 아까 4천왕이랑 삼각수렴만 우선 첫 번째 보시면 돼요. 박스랑. 나머지는 나머지 패턴 같은 경우는 형님들이 조금씩 찾아보면서 더 알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패턴은 걔네들만 우선 첫 번째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그 다음 하나씩 더 알아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패턴을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 뭐 5대5다 그렇진 않아요. 상황마다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패턴 상황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써먹을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있다. 아무 데서나 써먹었을 때는 확률적으로 높진 않겠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패턴이 나왔을 때 해볼 만한 자리들은 분명히 있다. 그런 자리들이 있을 때 해보는 거다 라고 하는 게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힘이에요. 힘. 뭐든 힘. 한쪽 방향으로 힘이 많이 들어오면 어떤 형님들이 알고 있는 기초적인 어떤 것도 다 믿어도 돼요. 근데 힘이 없잖아? 그러면 형님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안 먹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알트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를 내가 알고 있는 뭐 공부한 내용대로 형님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먹히는 장이니까. 그럴 땐 안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패턴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